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훈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어. 아프리카어를 몰라. 그런데 딱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당신들을 잡은 거야. 그래서 방 안에다가 가둬놨어. 그리고 온통 아프리카어로 된 책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이거를 강제로 6시간씩 보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온통 아프리카어 책이야. 거기에는 각종 그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가끔씩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떠들면서 이거를 아프리카어로 설명을 해. 나가지도 못하게 해. 나가도 뭐 별거 있는 건 없어. 그 주위가 허벌판이야. 그런 곳에서 한 1년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 박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책을 계속 20권씩, 30권씩, 40권씩 무조건 읽게 한다면은, 아니, 읽게도 아니지. 무조건 보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신이 붕괴가 돼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책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활동을 안 해요. 멍청해지는 거지.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저 늑대 소년이라고 있었어요. 버려진 아이가 늑대들하고 같이 살면서 늑대랑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나중에 이 아이를 구출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 했더니 그때 습성이 계속 남아있는 거지. 또 여자애였는데 부모가 방치를 해서 걘지 늑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있게 했더니 또 어떻게 보호를 해가지고 했는데 옷을 입게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계속 내 발로 뛰고 걔와 같이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지. 3세 이전에 잘못된 교육을 하면은 이 교육 현상이 쭉 가게 되는 거야. 고쳐지기가 힘들 거지.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그 소리예요. 이 의미 해석을 잘 해봐야 돼요. 어머니들이 3세 이전에 하는 이런 잘못된 교육들, 그것이 이 아이가 그대로 가게 되는 거지. 아직 언어가 안 돼 있는 아이를 집안에 가둬두고 아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책을 주고 아이가 현재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엄마가 어떤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제가 초반에 설명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시기에 뭐 간혹 가다가 엄마들이 가끔 나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은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거는 약간 극한적인 상황이긴 한데 마찬가지 똑같단 말이에요. 이러는 아이들이 보통 20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그것을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겠죠. 이런 아이들이 20개월 이후가 지나면은 아무 무의미 없이 책장을 넘기고 언어가 안 되고 언어 지연이 오고 언어 장애가 오고 말더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정작 필요한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지. 말도 할 수가 없는 언어들을 엄마가 가르치게 되는 거고 그림이나 보면서 계속 책장을 넘기는 이상한 버릇을 들여놓게 되는 거예요. 이 언어를 알아듣고 나서 보는 책과 언어를 알아듣기 전에 보는 책과는 엄청나게 다른 차이가 있어요. 자, 아이가 TV를 보는데 언어를 배우기 전에 보는 TV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상한 언어를 알아듣고 그거를 따라하게 되고 이상한 표현을 쓰고 TV에서 보는 그 동작을 따라하게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책과 미디어. 근데 보통 어머니는 이렇게 나누죠.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책은 아날로그 미디어, TV, 휴대폰은 디지털 미디어예요. 같은 미디어로 똑같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 시기 아이가 언어를 제대로 표현을 못할 때 보는 이 책 활동은 책이든 TV든 똑같은 뇌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지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아이한테 많은 양의 책을 영아 시기에 계속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 아이는 TV를 계속 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중독, 강박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이 여자아이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나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간혹 가다가 이 아이를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책을 읽어주게 된다면은 그런 현상에 의해서 아이들이 후유 증상으로 자폐증까지 갈 확률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자폐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냥 공개를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책이에요. 아이가 책장을 그냥 넘겨요. 빈 연습장도 책을 보는 것처럼 넘기고, 그냥 넘기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보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면서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미 그런 책을 보는 활동을 약 24개월 이상 했고, 그런 현상이 보통 26에서 30개월 사이에 발생되게 되는데, 이미 자폐증까지 가게 된 거죠. 대체적으로 자폐 증상은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더 빨리 오게 되고, 언어 지연, 언어 장애 형상도 책으로 인해서 남자아이들이 더 빨리 오게 돼요. 간혹 가다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엄마의 육아 스타일에 따라서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책 중독 현상만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언어 지연, 언어 장애 현상을 보이게 돼요. 이것은 TV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영화 시계는 책이든 TV든 휴대폰이든 그 강도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미디어 작용으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 때도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때는 기껏해야 영화 시기에 한 권, 두 권의 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별 문제는 안 됐고, 밖에 나가서 대체적으로 야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책에 대한 포커싱이 없었어요. 그런데 간혹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 중에 그때 당시 한참 책을 사는 게 유행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뭣도 모르고 책을 샀던 엄마들.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책을 읽지를 않아요. 질린 거지. 책을 왜 읽어야 돼? 왜 봐야 돼? 왜? 너무 많은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질려버린 거야.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는 걸 몰라. 왜? 엄마가 화선지에다가 이미 80%에서 90%의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야. 나는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아닌데 엄마는 이미 다 그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2학년에서 3학년 이후부터 책을 안 보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너무 이른 시기에 책을 강압적으로 많이 보게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후유 증상을 남기게 되면서, 심하게는 특히 영아 시기부터 봤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요전에 얘기했던 늑대 소년이나 또 아프리카에 감금당해가지고 강제로 책을 보게 하는 그런 것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의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은 책에 대한 강박, 중독, 책장 넘기기, 앉은 자리에서 계속 오래 있긴 하지만은 무의미한 행동들, 정리 강박, 청소 강박, 결벽, 어떤 것에 대한 도전 의식이 없고, 매일 봤던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소근육 떨어지고 대근육 떨어지고 36개월 후에 아이가 앉은뱅이가 돼요. 앉아서 하는 게으른 활동 외에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근데 앉아서 하는 그 활동조차도 무의미한 똑같은 책 보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 남이 잘하는 거 보면은 망가뜨리고, 본인이 잘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는 화를 내고 예민해지고 내성적인 아이가 돼요. 질투심이 많고 소유욕이 강해져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일한 증상들이 생기게 돼요.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 아이도 그렇고 저 옆집 아이도 그래. 그럼 요즘 아이가 그렇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엄마들이 똑같은 나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똑같은 나쁜 증상들이 동시다발로 생기게 되는 거야. 이게 영아 시기에 뇌가 망가지면 나타나는 모든 전 세계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게 유별나게 우리나라가 많은 거는 유별나게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안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논문이니 뭐니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엄마들이 동시다발로 하게 된 거지. 또 그거를 이용해서 영업사원들이 그 논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말을 들어가면서 엄마들이 많이 세뇌를 당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국에 동시다발로 퍼지게 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영아 아이들이 동시다발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책은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조건이 6세 때까지 안 보는 조건. 7세 때부터 본인만의 독서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엄마들이 원하는 양만큼 깔아놓고 시작하고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지면서 경계성 지능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 아이는 원래 그랬다고 하는 거고, 우리 아이는 원래 예민했다고 하는 거고, 우리 아이는 원래 내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라는 말은 없어요. 아무리 얘가 예민한 기질로 태어나고 내성적은 어차피
엄마가 만든 성격이니까 예민한 기질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양육 방식에 따라서 아이가 예민한 기질이 완화가 되고 외향적으로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가 예민한 성격에 내성적이다? 100% 엄마가 만든 거예요. 엄마의 잘못된 육아로 만든 거기 때문에 원래 그랬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면은 원래 그랬다고 했던 이 아이들을 제가 6개월 만에 정상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면 원래 그런 애가 아닌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예민한 기질, 이런 아이들은 흔치가 않아요. 100명 중에 4, 5명 있을까 말까요. 근데 동시다발로 모든 아이들이 예민하다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요즘 아이들 조금만 키우기 힘들면 예민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예민한 아이들은요, 과거에 어머니들이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얘를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때는 책 육아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키우는 자체가 힘든 거야.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영아 시기부터 책을 깔아놓고 했는데 애가 예민해져서 얘가 원래 예민했다고? 이거는 100% 엄마가 만든 거예요. 책만 지금 당장 한 권도 빼지 말고 싹 다 버리고, 집에 있는 나무떼기로 된 거 싹 다 버리고, 애들이 놀 수 있는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전지, 블럭, 클레이, 장난감들로 가득 쌓아봐. 얘가 예민해지려고 해봐도 예민해질 수가 없어요. 내성적이 되려고 해도 내성적이 될 수도 없고요. 애들이 활발해져요. 그와 동시에 자연 친화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산들, 강, 바다, 체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주다 보면은 절대 예민해질 수도 없고요. 절대 내성적이 될 수도 없어요. 책육아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밖을 나가질 않아요. 놀이터 가면 애들이 없고 놀이터에 있는 애들조차도 상태가 안 좋아요. 키카를 가도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많이 오고, 키카를 가서조차도 애들이 혼자 놀이를 해요. 또는 그냥 병행놀이만 해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게 책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애들을 영어까지 시키는 바람에 모국어도 안 돼가지고 엄마랑 의사소통 자체도 불가능한 애들도 많고, 지능이 떨어져요. 말은 하는데 언어 레벨 수준이 5살, 6살인데 불구하고도 3살 수준이에요. 모국어로만 힘써도 애들이 5살 수준이 되기도 힘든데 영어를 시켰기 때문에 애들 수준, 지능이 3세 수준이야. 거기에 모든 아이들은 전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전능감, 자기의 애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울음소리로 엄마들을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 울음 데시벨이 엄마들을 신경 쓰게 하는 딱 그 데시벨로 울게 돼 있어. 근데 이 데시벨이 어떤 거냐면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는 20대조차도 신경을 쓰이게 하는 그 데시벨이야. 그래서 기차나 버스나 비행기나 이런 데서 다른 소리는 신경이 안 쓰는데 왜 아이 우는 소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민해질까? 딱 그 예민해지는 그 데시벨로 아이들이 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짜증이 나는데 요상하게 아이들이 우는 그 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 데시벨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울 때 뭘 해주고 하는데 집에 아이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2가지, 3가지만 밖에 없다 하면은 이 아이는 거기에만 포커싱을 맞추게 되고, 엄마는 그거를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좋아했다고 하면은 이 아이는 그것만을 위한 세상이 되고, 엄마는 그거를 잘하면서 추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3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아이가 사회성을 키워야 될 시기에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는 이것만 잘하면은 뭐든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현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안게 돼요. 이런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은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이를 키운 엄마랑 유치원이나 어린이 선생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조차 얘를 추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학교 가기 전에 오리지널 성격, 인격 장애를 앓고 가게 되면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IQ가 떨어지는 저지능,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앓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학폭을 조장해요. 다른 아이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1학년 아이들이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잘못된 육아 방식,
잘못된 아이들의 추앙하는 방식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잘못을 해더라도 두둔해주고 엄마가 생각하는 그것을 잘하면은 아이를 추앙을 해주고 이런 인격 장애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1학년부터 이상 현상을 보이게 돼요. 영유를 다니는 엄마들은 아이가 영어만 잘하면은 인격 쓰레기들을 하더라도 아이를 추앙을 해주게 돼요. 책 육아를 하는 어머니들은 아이가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책만 읽으면 아이를 추앙을 해줘.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저지능,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급이면서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갖게 돼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동시다발로 학군지 중심으로 퍼지고 있고 학군지를 카피하는 이 시골 동네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좀 잘 알고 함부로 책 육아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평생 앓고 가는 이상한 뇌질환을 또는 인격 장애를 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알고 가세요. 유아 시기 때부터 꾸준히 한 권을 읽혀라, 두 권을 읽혀라, 세 권을 읽혀라, 아이랑 얘기하면서 하면 된다. 지금 시대에는 맞지가 않아요. 괜히 그런 유튜버들 보지 마시고요. 아무런 근거 없이 요즘 아이들 생태도 모른 채로 지금 아이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키우는 엄마들이 하는 유튜버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영유아 시기, 생태도 모르면서 애들을 독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위험한 사람들이. 본인이 책 중독이 걸렸을 때 인정받지 못했는데 지금 책이 유명하다 보니까는 이제 다들 기어 나와서 하는 것. 이런 유튜버들. 돈 좀 벌어볼까 해가지고 지도 책 내가지고 책 판매하는 책팔이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 또 본인 의견은 없고 남 얘기로 빌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뭐 논문이니 또는 누구에 의하면 외국의 유명한 학자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조심해야 돼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잘못되더라도 본인은 책임을 안 지는 책임 전가법. 기승전 자기 아이.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고 평소에 살면서도 빨리 걸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서울대 타이틀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 제일 위험해요. 인스타에서도 많이 쓰죠? 여러분 투자 사기 할 때 무슨 뭘 공구 같은 거 구매를 하게 할 때 본인이 항상 서울대를 나왔다고 얘기를 해. 그래 놓고서는 싹 빼먹고 나선 채널 문 닫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게스트로 초대를 하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을 초대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하는 거야. 그런 사기 수법을 많이 쓰게 돼요. 꼭 알아두시고 이런 거를 꼭 피해 주시기 바래요. 네,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